안녕하세요, 아빠벨입니다. 네, 오랜만에 또 영상 녹화를 하게 됐네요. 지금 촬영을 하러 나왔는데 이렇게 좀 밤에 심심해요. 혼자서 있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사이트 하나를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이트 이름은 텔레스코피어스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 보면은 텔레스코피어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그 밑에 모토가 있는데 Astronomy Planning Made Easy. 그러니까 뭔가 천문학에 관련된 계획을 잡는데 쉽게 잡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예, 그런 역할을 해주는 어떤 사이트입니다. 예. 저는 이제 천체 사진을 촬영을 하잖아요. 이 사이트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제가 어떻게 이 텔레스코피어스를 가지고 사용하는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해요. 아마도 저처럼 딥스카이를 촬영하시는 분은 이 웹사이트가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사이트 홈페이지 첫 페이지인데요. 텔레스코피어스. 지금 제가 이제 옵저버터리 세팅이 이제 서울로 잡혀 있죠. 이렇게. 여기 근처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어 이게 해가 뜨는 시간과 지는 시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트로노미컬 라이트라고 돼 있어 가지고 천문 방명 시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7시 56분부터는 별을 딥스카이를 찍어도 되는 거죠. 또 새벽 4시 54분까지 찍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뭐 지금 상태는 이제 뭐 구름은 나쁘고 시행도 나쁘다 이렇게 나오네요. 여러분 시행이 뭔지 아세요? 그 투명도하고 시상이라고 하는데 이 투명도하고 시상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투명도 또 시상. 네. 자, 투명도란 천체 사진을 촬영할 때 이 투명도하고 시상을 많이 얘기하는데 투명도라는 건 뭐냐면은 얼마나 멀리 있는 대상을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겁니다. 물이 맑다. 그래서 그 밑에까지 다 보인다. 그러면 투명하다고 하잖아요. 밤하늘을 볼 때도 마찬가지인데 뭐 안개가 꼈다든가 그러면은 투명도가 안 좋은 거죠. 안개 때문에 내가 바라보려고 하는 대상이 잘 안 보일 테니까. 그런 걸 이제 투명도라고 합니다. 얼마나 어, 투명하게 볼 수 있는지. 근데 시상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또렷하게 볼 수 있는지라고 보시면 돼요. 또렷하게. 그러니까 흔들림 없이 또렷하게. 여러분들이 겨울에 보면은 별이 반짝반짝반짝거리잖아요. 이건 반짝반짝거리는 거는 이거는 시상이 안 좋은 겁니다. 지구에 있는 대기가 바람이 불면서 별의 그 공기 때문에 별이 이렇게 그 별 자체 빛이 그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공기에 이렇게 굴절돼 가지고 반짝반짝해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시상이 안 좋은 거고 오히려 반짝이지 않고 별이 그대로 보인다. 그러면은 오히려 시상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시상이라고 하는 거는 음, 얼마나 별이 흔들리지 않고 볼 수 있는가가 시상이에요. 그래서 이 투명도하고 시상은 서로 같이 좋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기가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불면은 먼지를 싹 걷어내 가잖아요. 안개도 싹 걷어가고. 그래서 투명도는 좋아. 그런데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공기 별빛이 흔들려요. 시상이 나빠지죠. 그래서 투명도하고 시상은 같이 좋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같이 좋은 날 찾기가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이 투명도하고 시상 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좀 말이 좀 약간 옆으로 샜어요. 어쨌든 뭐 이렇게 나오네요. 시행도 나오고. 자, 그러면은 이 사이트에서 기본적인 정보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이렇게 회원을 가입해서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소셜 로그인이라든가 그냥 기본 일반 회원도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기능을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 여기서 보면은 원하는 대상을 먼저 찾아봐요. 예를 들어서 M31. M31은 메시의 목록 31번이죠. 안드로메다 은하를 얘기해요. 그래서 안드로메다 은하로 이렇게 갈게요. 그럼 이 상단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촬영한 이렇게 안드로메다 은하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중요한 건 저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자, 남중고도가 이때 1시 2분에 가장 남중고도가 올라가 있죠. 그리고 처음에 그 밤을 시작하는 이 시점부터, 그리고 해가 방명이 끝나는 시점, 이 시점, 네, 이 시점에서 거의 중간에 있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지금이 가장 이 안드로메다를 촬영하기 적기라는 거죠. 지금 가을철이거든요. 그래서 이 남중고도가 최고로 올라갔을 때 지점이 밤 12시 정도 된다. 그러면은 가장 좋은 때라고 보시면 돼요. 예, 촬영하기 가장 좋은 때. 왜냐면은 그 밤을 이제 밤 동안에 가장 오랫동안 지속해서 촬영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요거를 고도 부분을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인 데이터들은 여기에 데이터 시트가 있어요. 이 대상에 대해서 뭐 크기라든가 예, 시야각을 얘기하는 거죠. 이 대상의 크기, 대상이 꽤 큰 편이에요. 참고로 달 같은 경우에는 0.5도 정도 돼요. 그러니까 달이 한 0.5도니까 달이 몇 개 들어가는 거예요. 되게 많이 들어가죠. 이 사이에, 안드로메다 은하 사이에. 그리고 등급은 3.4등급. 그리고 적경과 적위, 예, 가 나와 있고, 그리고 표면 밝기, 예, 서페이스 브라이트니스가 이게 정확하게 뭐지? 그리고 레드 시프트, 예, 적색 편의, 예, 서브 클래스, 뭐 은하의 종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리 260만 광년 이렇게 나와 있네요. 뭐 이런 데이터 시트, 뭐 저런 것도 그냥 참고하면 되는 거고, 예, 아까 말씀드렸던 얼티튜드, 예, 고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이 텔레스코피어스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별지도 같은 거를 제공해 주면서 사진을 촬영할 때 구도를 잡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도를, 이게 보면은 이 크기가 바로 제 망원경과 카메라로 촬영했을 때의 시야각이에요. 사진을 찍으면 요만한 크기로 촬영을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럼 여기 보면요, 이렇게 보면은 나의 망원경을 이렇게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예, 등록하고 삭제할 수 있고, 저는 망원경 3개를 등록했습니다. 하나는 129경에 840mm의 초점거리를 가지는 이스프리 122D라는 망원경을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뉴턴 반사, 뉴턴 반사 8인치 200mm 구경에 800mm f4짜리 뉴턴 반사, 그리고 이거는 레드캣 51이라는 구경 51의 초점거리 250mm의 레드캣. 예. 얘는 굉장히 초점거리가, 구경이 작고 초점거리가 짧다 보니까 이렇게 광시야로 찍는 반면에 뉴턴 반사라든가 제 굴절망원경 5인치 굴절망원경에서는 이렇게 크게 한화각에 다 담게 되죠. 그래서 어떤 망원경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화각이 달라지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초점거리, 그리고 구경,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망원경을 사용할 때 여기에 보면은 바로나 리듀서에 대한 배율을 입력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로나 리듀서를 쓴다면 그 배열을 여기다 적으면 돼요. 그리고 적어놓고 사용할 거냐 말 거냐. 제가 레드캣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꺼놔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120mm짜리 굿절마 안경을 쓸 때는 리듀서를 0.77 리듀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켜야지만이 화각에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망원경을 이렇게 등록해서 쓸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카메라를 등록합니다. 여기에 나의 카메라를 이렇게 등록 삭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등록한 카메라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니콘 D810 카메라를 등록했어요. 그리고 2600 카메라, ZW 2600 카메라, 얘는 풀바디고 얘는 크롭바디죠. 안드로메다의 화각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200, 얘도 풀프레임 바디다 보니까 안드로메다가 하나가 거의 다 들어오는 죠. 근데 2600은 다 들어오지 않네요. 이렇게 카메라 선택할 수 있고, 지금 카메라에 선택할 때마다 이 센서 사이즈, 그리고 센서 레졸루션, 이거는 이제 픽셀 크기라는 거죠. 전체 픽셀 크기. 그리고 크롭핑, 뭐 크롭을 얼마나 할 거냐, 이거는 제가 건들지 않습니다. 크롭 안 할 거니. 보통 이제 보정할 때 이제 필요한 없는 부분을 잘라내고 그러는데, 그것까지 감안해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크롭 하는 것까지 감안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안 만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그 포지션 앵글이라고 해가지고 얘 각도를, 화각을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유용하죠. 제가 여기다 수기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90도,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90도를 이렇게 안드로메다가 90도, 이 화각 괜찮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 90도라는 거. 그래서 실제로 촬영을 할 때, 뭐, 카메라의 중심 위치도 중요하지만은, 이 화각도, 이 회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미리, 내가 원하는 화각을 잡아볼 수가 있다. 그리고 그 화각이 몇 도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기본적인 정보도 여기 나오고 있어요. FOV 2.09도에서 1.83도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적경, 저기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메뉴에서 보면은, 자, 요거는 이제 모자이크 세팅이라고 그래가지고, 모자이크 방식으로 촬영하기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자이크 방식이 아니면은 그냥, 여기에 그리드 사이즈를 1:1로 잡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2x2 모자이크 촬영을 할 거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4개의 모자이크로 촬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오버랩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오버랩은 얼마나 겹칠 거냐. 아예 겹치지 않는다면 0%인 거고, 이렇게 하면 모자이크가 성립이 안 되죠. 어느 정도는 겹쳐야 돼요. 그래서 보통 20% 이상 겹친다고 알고 있어요. 20% 이상 겹쳐야지 좀 의미가 있다. 그러면은 이 모자이크를 했을 때 여기 밑에 보면은 뭐가 나와 있어요. 4개로 했을 때의, 이 4개로 했을 때 중심과, 그리고 1, 2, 3, 4, 5번에 대한 중심, 적경 저기, 적경 저기 정보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또 회전 각도까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전각이 다른 이유는 우리의 그 청구가 이렇게 구우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회전각 그 구인 거를 좀 무시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를 끄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각도가 다 다르죠. 같죠. 이렇게 촬영이 됩니다. 어차피 20% 이상 겹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뭐 이 부분을
회전을 신경 안 쓰고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해요. 예. 자, 근데 광시아인 경우에 좀 다르겠죠. 광시아인 경우에는 구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데이터는 여기 보면은 다운로드 할 수 있어. 예, 카피할 수도 있고요. CSV는 어떤 파일 포맷이에요. 파일 포맷. 예, 파일 포맷을 이용하는 거고, 어쨌든 이 파일 CSV라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ZW 에어 ASI 에어에다가 플랜으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촬영을 할 때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자이크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예, 되게 좋죠. 예,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지만 모자이크 촬영하시는 분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4x4 뭐 이런 식으로도 촬영할 수 있어요. 4x4가 누가 4x4? 와, 4x4 어떻게 촬영해? 실제로 모자이크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카메라를 뭘 선택하면 2600을 선택했잖아요. 제가 만약에 1x1로 간 다음에 안드로메다 같은 경우는 살짝 아쉬워요. 왜냐면은 여기 부분이 좀 잘리잖아요. 예, 잘린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제가 모자익을 하게 돼.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안 되겠다. 안드로메다를 은하를 담기 위해서는 이렇게 모자익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예요. 예, 카메라를 바꾸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6200으로 바꿔주면 돼요. 6기로 바꾸고 돈을 좀 더 투자해서 좀이 아니죠. 픽터까지 바꿔야 되니까. 그럼 하나가게 들어와. 예. 그래서 모자이크로 촬영하는 게 별로 효율적이진 않거든요. 예. 오히려 풀프레임으로 바꿔서 아니면 망원경을 바꿔서 촬영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자이크가 쉽지만 않아요, 촬영도. 예,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틀어졌을 때 다시 아까 처음에 찾은 위치로 이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서베이라는 게 있는데 서베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이 이미지 데이터가 DSS 컬러드도 있고 DSS 블루라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각각의 이미지들이 조금씩 달라요. 예, 다른데 보통은 이건 적외선으로 촬영한 거죠. 예, 보통은 그냥 DSS 컬러들을 사용하면은 무난하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밝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 예, 이거는 명암인가요? 명암 조정할 수도 있고, 요건 채도입니다. 예, 채도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찾은 어 여러분이 찾은 대상을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을 때 이걸 조정할 수 있고 다시 초기화할 수도 있어요. 예. 안드로메다는 뭐 그냥 보통 기본적으로 하면 되는데 성우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RC214인가? CD14인가? CD24를 검색해 볼게요. 그럼 이성훈이에요. 이성훈. 네. 이성훈이 지금 이렇게 안 나오는 거는 좀 얘네 버그가 있어. 리로드 하면 됩니다. 리로드 하면은 자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면 이성훈을 보면은 잘 안 보이잖아요. 예,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서베이에서 여기서 밝기를 좀 조절하면 예, 이렇게 굉장히 잘 보입니다. 예. 이것도 보면은 지금 제가 이스프릿 122D 쓰는데 풀프레임으로 하니까 얘 성운 거의 부분이 다 찍을 수 있죠. 예. 이렇게 하면 예. 좀 아쉽지만 다는 아니네요. 풀프레임 할 때 122D를 하면은 이 정도. 예. 그래서 이 서베이 아무튼 요걸 가지고 이렇게 조정할 수 있고 뭐 인버터도 할 수 있고 뭐 그레이 스케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멧 같은 경우에는 해성인데 전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아서 설명은 안 드릴게요. 해성을 보고 싶을 때 그리고 리스트도 제가 익스포트 업저빙 리스트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저도 안 해봐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너럴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표시에 여기 요 화면에 대한 표시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세팅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센터에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보여줄 것이 말일 건지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FOV 어노테이션 요거 제 FOV 어노테이션 그거를 이제 보여줄 것인지 말 건지에 대해서 요거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다 그런 것들이에요. 다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렇게 지금 저는 이제 여기에 보면 세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거는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거 없으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보이고 넣으면은 2x2든 3x3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보통 구도를 잡는데 3x3가 가장 구도를 잡기에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거 풀스크린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풀스크린. 처음부터 풀스크린으로 보여줄 걸 그랬나 봐요. 답답하지 않게. 요게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이 확대 축소가 안 돼. 그게 좀 아쉽습니다. 확대 축소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그 다른 대상을 찾으러 갈 때는 먼저 뭐 레드캣처럼 이렇게 화각을 바꾸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대상을 찾아가요. 이 마법사 성운도 있고 여기 사슴벌레 성운도 이렇게 있네요. 사슴벌레 성운도 이렇게 있고 거품 성운이 여기 있습니다. 거품 성운. 자, 이런 식으로 성운들이 찾아서 갈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코코리코 성운도 있고요. 박쥐 성운도 있고요. 이쪽으로 가면은 굉장히 유명한 뭐라 그래요? 북아메리카 성운과 펠리컨 성운, 북아메리카 성운, 펠리컨 성운 이렇게 보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나비 성운, 나비 성운 있고 백조자리에 사드르, 백조자리에 사드르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좀 볼까? 이게 왜? 자,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요. 너무 밝으니까 서베이에서 다시 이렇게 바꿔놓으면은 좀 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초승달 성운도 이렇게 보고요. 이쪽에 보면 튤립 성운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해요. 잘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베일 성운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좋죠. 여러분 이렇게 구도 잡고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촬영하고자 하는 대상을 찾을 때 이 텔레스코피어스 사이트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웹브라우저에서 직접 텔레스코피어스를 찾아가는 방법도 있지만은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이콘을 아예 만들었어요. 이렇게 아이콘을 만들어서 쓰면은 또 찾아가기 편하니까 여러분들도 만들어서 쓰길 바랍니다. 자, 이제 도움이 되셨나요? 이 3분이나 제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영상이 길게 소개할 대상 얘기는 아닌데 너무 길게 얘기를 했네요. 아무튼 텔레스코피어스 한번 여러분들도 전체 사진 촬영을 한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 설치한 그 스카이 사파리가 초보자들한테는 좋은데 이제 좀 더 그 많은 대상을 좀 더 깊게 촬영하고 싶으면은 이제 텔레스코피어스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꼭 한번 여러분들도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텔레스코피어스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시 13분인데 저 빨리 자야 됩니다. 내일 일정을 해서 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